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선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한때 3만여 명 넘게 운집하며 일대가 붐볐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은 기자, 밤사이 올림픽공원의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지요. 네, 잠실 7동 투표함이 올림픽공원에 옮겨진 그제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사흘째입니다. 잠실 7동 투표함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밤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동이 트면서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홈페이지 기준 지금은 6천여 명 정도까지 줄었지만요. 어젯밤 9시쯤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2천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로 2030 청년들인데요. 이들은 개표소 출입구에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했고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밤새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며 재선거, 참정권 침해 외 다른 구호는 삼가해달라, 성조기 등 다른 나라 국기는 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등 평화로운 진행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공원 곳곳에 붙어져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교대할 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질서관리 유지 정도만 신경 썼고요. 별다른 개입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현장엔 국민의힘 이진숙,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모습을 비췄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질 씨나 모스탄 교수 등도 참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저녁 SNS 글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요. 동시에 존중받아 마땅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엄단하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얼씬도 말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초 대치가 이어지며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고립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빠져나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과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이동이나 투표함 반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현장 동참 요구가 번지는 만큼 봉쇄 상황은 일요일인 오늘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투표소에서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앞으로 법정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른 헌법소원에 이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좀 뭐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기본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이라는 게 요청이 되거든요.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해야 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0일의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길입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잡겠다고 나설수록 안 잡히는 상황 속에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3.3%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그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어떤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안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기식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부패 경제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공소청 검사 보안 수사권 논의는 난제로 꼽힙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권 강경파는 여전히 수사 두 글자에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는 의견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스트 검찰 시대 세부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가올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도 강론을 두고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할 한미 실무 협의가 한미 정상회담 반년 만에 첫 발을 뗐습니다. 양측 모두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 대표단의 첫 실무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전초전 성격의 회의였지만 정부는 반년 동안 지연됐던 협의가 궤도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서울 방문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향후 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정부에선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미국 조야의 핵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이 자칫 의회 권력을 잃을 경우 협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미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장보고 N 프로젝트란 이름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하고 비확산 의무 준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연료 저롱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용 핵잠수함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략적인 방향성이 담긴 시간표를 정해두고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대미 투자나 쿠팡의 로비 등으로 파생된 한미 간 불협 화음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유조선 공격과 군사기지 타격을 주고받으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곧 합의가 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말을 또 바꿨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제한적인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충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자폭 드론 4기를 격추한 뒤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보르크와 게슈섬의 이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며 보복했습니다. 미군은 6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1발도 빗나가 미군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공격받았다는 이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종전협상 국면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에 대해 미국은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합의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여전히 전쟁 전에 20%가 넘는 상당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And we see, and we are a few months into this war, I think underestimating the Iranian resilience in this one. 이런 가운데 이란은 종전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동결된 자금 24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의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무력 충돌이 재발하고 핵심 조건을 둘러싼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완전한 종전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우여곡절 끝에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출발했습니다. 대표팀 단장을 포함한 지원 인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이란 축구협회는 스포츠에 정치를 개입시켰다며 미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키르키에 전지훈련을 마친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꿀 안에 입을 맞추고 버스에 탑승합니다. 이번 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르지만 미국 입국 비자만 받고 숙박은 허가받지 못해서 베이스 캠프를 멕시코에 차렸습니다. Entonces nos preguntaron, ¿pueden pernoctar en México? Y dijimos, sí, sin problema, no tenemos ningún problema. 이란 대표팀의 미국 숙박을 트럼프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 구성원의 군 경력을 의심해서입니다. Nothing from the U.S. has told them they can't come. I mean, the problem with Iran, it would be not their athletes. It would be some of the other people that would want to bring with them, some of whom have ties to the IRGC. We may not be able to let them in. 루비오 장관 예고대로 선수들 빼고 이란 축구팀 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알려진 메흐디 타즈 이란 축구협회 회장도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미국 정부가 이란 대표팀을 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된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못 받은 이란 축구팀 관계자들은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머물면서 15일부터 26일까지 시합이 있는 사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로 국경 넘어 출퇴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의 다음 목표는 쿠바일까요? 미국의 제재로 쿠바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대학의 입학 시험도 취소됐고요. 물 공급마저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밤거리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전력난으로 가로등은 물론 일반 주택에도 전기 공급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Se han caminado La Habana de noche. ¿Cómo está La Habana? A oscuras. No hay dónde ir. No hay dónde ir. Y los precios. 낮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호등은 멈췄고 연료 부족으로 길에 다니는 차량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uchos carros están parados. Hay un déficit tremendo de combustible. Hay una inflación. 미국의 봉쇄로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자 쿠바의 국가 운영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물과 식량 부족도 심각합니다. 석유 공급 중단으로
상수도 시설을 가동할 연료도 떨어졌습니다. Igual como. Malo, no hay agua. Sí, que no hay. Malo que no hay agua. Y ojalá fuera el agua nada más. 대학들은 지난 2월부터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고 대학 입학 시험도 취소됐습니다. 항공편도 끊겼고 호텔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El turismo es una de las bases principales de ingreso en este país y está colapsado completo. 여전히 미국은 쿠바 정권 교체까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Cuba's in a lot of trouble because unfortunately for them it's run by a bunch of incompetent communists. Being communist is bad, being an incompetent communist is like the worst. 다만 지난달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이 쿠바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 쿠바군 고위 관계자들도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성들과 전격 회동하면서 궁지에 몰린 쿠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 식사와 조서 열람 시간 등까지 포함해 오후 4시 반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가 해커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이메일, 또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지만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수능 제도가 바뀌면서 현 체제 마지막인 올해 수능에 응시하려는 졸업생이 많을 걸로 전망됩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학에 지원할 때 수능 최저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 등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인 6월 모의평가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렸습니다. 전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5,000여 명 줄었는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7,000여 명 늘어나며 전체의 20%에 육박했습니다. 일찌감치 재수, 삼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 건 수능 막차를 타기 위한 거로 풀이됩니다. 내년부터 수능은 공통과목 체제로 개편되고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중상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첫 시험인 6월 모의평가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까다로웠던 국어와 수학은 평이했고 불영어 논란을 일으켰던 영어는 다소 변별력이 있었던 거로 분석됩니다.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능과 다른 신유형은 없었으며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되어 전체적인 변별력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반수생들이 10만 명 정도 될 거로 전망합니다. 지역 의사제 영향으로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재도전할 공산도 큽니다.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90명 정도 선발이 예정돼 있는데 재작년 1,500명 증원됐을 때 비교해봐도 그때 역시 수능 시험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쉬웠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별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역대급 N수생 규모를 고려하면 대학에 지원할 때 수능 최저 기준을 6월 모의평가 점수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아프리카 대륙이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케냐에 자국민을 위한 에볼라 격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민주 콩고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사실상 가장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근 미국. The number one priority of our foreign policy is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We cannot and will not allow any cases of Ebola to enter the United States.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고 영주권 소지자라도 확산 지역을 방문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케냐의 미국인을 위한 에볼라 격리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케냐로 보내 관찰하고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당사국인 케냐에선 미국인 보호하자고 케냐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Once the disease has come to the country, you cannot limit it. And that's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of the US has said they will ensure that there's no any Ebola patient in their territory. 케냐 법원도 격리시설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본국 송환이 아닌 해외 격리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내부에서조차 케냐에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에서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중보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국 내 감염병 확산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국내 반발과 함께 의료적 위험을 외부로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최근 교황 레오 14세가 가톨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인 회칙을 통해 인공지능 AI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요구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과 강대국들이 교황의 경고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유투원 기자입니다. 디지털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황 레오 14세는 즉위 후 첫 번째 회칙의 주제로 AI를 선택했습니다. AI를 소수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AI의 무장해제까지 거론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disarmed. The word is strong, I know, but deliberately chosen because this moment needs words capable of attracting attention, awakening consciences, and indicating paths forward for humanity. 교황은 245개 항목에 이르는 회칙을 통해 AI 시대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 넘어 개발에서부터 AI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회칙 발표장에는 무신론자로 알려진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도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AI 규제론자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일단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ow, Pope Leo XIV, in a recent document, encouraged us as human beings not to outsource the most important moral decisions to digital technology. 하지만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이달 초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는 AI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People talk about AI reducing jobs, complete nonsense. It's causing more software engineers to be hired. 유럽을 대표하는 AI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 대항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AI의 군사적 활용을 옹호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첨단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 30일간 사전 검증하는 규제를 도입했지만 애초안보다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전반적인 규제의 초점도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AI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달 초 일본 남부를 덮친 태풍 장미가 하루에 500mm 안팎의 폭우를 몰고 오면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를 남겼습니다. 한반도는 비껴갔지만 초여름부터 강한 태풍이 나타나면서 올여름 예고편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급류가 파도처럼 다리 아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불어난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14년 만에 6월 태풍이 상륙하자 일본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가장 높은 수준인 위험도 5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警戒レベル5に相当します。命の危険が迫っているため、直ちに身の安全の確保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です。 일본 남부 일부에는 하루 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곳곳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장미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뒤 빠르게 세력을 키우며 강도 3까지 발달했고 강한 비구름대를 동반한 채 일본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해 먼바다에만 태풍특보가 내려졌을 뿐 내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6월 초부터 강한 태풍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강한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올여름 엘니뇨 발생 가능성 역시 변수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 약해지면서 태풍의 발생 위치와 이동 경로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평년과 비슷한 두세 개 수준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태풍 수보다 한반도에 접근할 때 강도와 동반 강수량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6월 초부터 강한 위력을 드러낸 태풍 장미. 올여름 태풍이 몰고 올 비바람의 파장을 미리 보여준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휴일인 오늘 큰 더위는 없겠지만 하늘빛이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0.8도, 낮 기온은 27도로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 동안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도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비는 밤에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1.1도, 부산은 21.8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8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휴일 오전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